음, 우리가 매일 마시고 있는 이 공기요. 이 공기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바로 산업용 팬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보기에는 뭐 커다란 선풍기 같잖아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우리 생활 전체를 지탱하는 진짜 놀라운 공학 기술이 숨어 있거든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바로 공기를 움직이는 팬 기술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죠? 노트북 안에 들어있는 그 작은 팬부터 거대한 빌딩 전체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어마어마한 시스템까지. 팬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삶을 쾌적하고 또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팬이 대체 뭔지, 그 기본 정의부터 시작해서요. 성능을 나타내는 언어들, 그리고 각 팬의 고유한 성격은 어떻게 다른지, 또 이 모든 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딱 맞아떨어지는지까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그냥 팬 하면 떠올리는 단순한 이미지를 넘어서 그 안에 숨겨진 정밀한 공학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팬이 그냥 바람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공학적으로 보면 조금 달라요. 팬은 사실 기체의 에너지를 팍팍 불어넣는 정치입니다. 회전하는 날개로 공기 분자 하나하나를 때려서 압력과 속도를 가진 강력한 흐름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팬의 진짜 역할입니다. 그냥 바람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재밌는 건요, 우리가 그냥 다 팬이라고 부르는 것들 사이에도 사실 계급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팬, 블로어, 그리고 압축기. 이 셋을 나누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얼마나 강하게 공기를 밀어낼 수 있느냐, 즉 토출 압력이죠. 여기 보이는 MMAQ라는 단위는 물기둥을 얼마나 높이 밀어 올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압력 단위인데요. 우리가 보통 팬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1m 높이의 물기둥을 밀어 올릴 정도의 힘을 가진 녀석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팬의 능력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엔지니어들의 언어, 바로 핵심 성능 지표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이걸 알아야 팬의 스펙을 제대로 읽을 수 있겠죠? 팬의 스펙을 딱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항목, 바로 풍량입니다. 말 그대로 얼마나 많은 양의 공기를 옮길 수 있냐는 거죠. CMM은 1분당, CMH는 1시간당 이동시키는 공기의 부피인데요. 마치 물 펌프가 시간당 몇 리터의 물을 퍼올리는지 따지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이 풍량을 계산하는 건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수도꼭지에 연결된 호스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호스의 구멍이 얼마나 넓은지, 즉 면적이랑 그 안에서 물이 얼마나 빠르게 흐르는지 바로 속도를 곱하면 호스를 통해 나오는 총 물의 양이 계산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단순한 풍량은 면적 곱하기 속도라는 공식이 사실은 거대한 빌딩의 공조 시스템을 설계하는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이 되는 거죠. 자, 팬이 만들어내는 압력에는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풍선 그램처럼 배관을 모든 방향으로 빵빵하게 부풀리려고 하는 힘, 이걸 정압이라고 부르고요. 다른 하나는 공기를 앞으로 쭉 밀어내는 힘,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로 느끼는 바람 그 자체의 힘이죠. 이걸 동압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힘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힘, 그러니까 배관을 부풀리는 정압과 공기를 앞으로 미는 동압을 합친 것, 이게 바로 팬의 진짜 파워, 전압입니다. 엔지니어들은 바로 이 전압을 계산해서 특정 시스템에 딱 맞는 힘을 가진 팬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겁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개념으로 넘어왔습니다. 모든 팬은요, 사람의 지문처럼 저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한눈에 보여주는 게 바로 성능 곡선이라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팬의 이력서나 마찬가지인 성능 곡선입니다. 가로축은 풍량,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공기를 보내는지를 나타내고요. 세로축은 압력, 즉 얼마나 세게 미는지를 보여주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많은 공기를 보내려고 하면 할수록 밀어내는 힘은 약해지잖아요. 이런 일종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팬의 날개가 앞으로 휘었냐, 뒤로 휘었냐에 따라서 성능이 완전히 달라져요.
날개가 앞으로 굽은 시로코 펜 같은 경우는 좁은 공간에서도 효율이 좋아서 우리 주방 후드 같은 곳에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얘는 공기를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모터가 점점 더 힘들어하면서 전기를 끝도 없이 먹어요. 반면에 비행기 날개처럼 날개가 뒤로 휜 에어포일 펜은요,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오히려 모터가 편안해지는 비과부하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모터가 타버릴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대형 빌딩 공조 시스템 같은 곳에서 훨씬 선호되는 거죠. 안전하니까요. 자, 다음 섹션입니다. 이번엔 펜의 성능을 조절할 때 어떤 물리 법칙이 작용하는지 살펴볼 건데요. 이건 아주 예측 가능하면서도 그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엔지니어들에게는 상사 법칙이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이 법칙만 알면 펜의 회전 속도를 아주 조금만 바꿔도 풍량, 압력, 그리고 필요한 동력이 정확히 얼마나 변할지 예측할 수 있거든요. 이 표가 바로 그 상사 법칙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펜 속도랑 동력의 관계예요. 펜 속도를 2배로 높이면 바람의 양, 즉 풍량도 그냥 2배가 돼요. 이건 상식적이죠. 근데요, 압력은 2배의 제곱, 그러니까 4배가 필요하고요.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 필요한 힘, 동력은요, 2배의 세제곱, 무려 8배나 증가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펜 속도를 2배로 올리면 전기가 8배나 더 든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요, 펜 속도를 단 10%만 줄여도 필요한 전력은 거의 30%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에너지 효율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왜 펜 속도를 최적으로 설계해야 하는지를 이 법칙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모든 개념들이 실제 시스템에서 어떻게 딱 하나의 점으로 만나게 되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시스템 저항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엔진을 가진 자동차라도 좁고 구불구불한 길에서는 속도를 못 내겠죠? 펜도 똑같아요. 펜이 공기를 보내야 할 그 배관, 필터 이런 것들이 전부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공기를 더 많이, 더 빠르게 보내려고 할수록 이 저항은 제곱으로 커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 개의 곡선을 함께 봐야만 합니다. 하나는 펜이 공급할 수 있는 힘을 보여주는 펜 성능 곡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힘을 보여주는 시스템 저항 곡선. 뭐랄까, 펜은 이만큼 힘을 주고 싶어 하고 시스템은 이만큼 힘을 필요로 하는 일종의 밀고 당기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펜이 나 이만큼 힘 줄 수 있어 하는 것과 시스템이 나 이만큼 힘이 필요해 하는 게 정확히 딱 맞아떨어지는 단 하나의 지점. 바로 이 교차점이요. 이 시스템의 운명이 결정되는 작동점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우리가 펜 카탈로그에서 보는 그 최대 성능 있잖아요. 그거 사실상 현장에선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얻게 되는 진짜 성능은 오직 이 작동점 하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저항 곡선이 훨씬 더 가파르게 반하면서 작동점은 왼쪽 위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기대했던 풍량은 절대 나오지 않게 됩니다. 결국 펜은 헛심만 쓰고 공기는 제대로 순환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처럼 이론과 현실의 간극을 줄이고 정확한 작동점을 예측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펜 시스템 설계의 예술이자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기를 움직이는 과학,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흥미롭지 않으신가요?